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사기 88회입니다. 선국 임시의 선조는 독도 지방에서 양식 창고를 관리하는 관리였다. 진나라가 멸망할 때 진나라의 반기를 들고 일어선 호걸들이 모두 검은 옥 보물을 탈취하였으나 임시만은 땅굴을 이용하여 곡식을 저장하였다. 그 뒤 항우와 유방이 평양에서 오랫동안 뒤싸고 있었을 때 북은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한석각이 1만전으로 뛰어자 호걸들의 검, 옥, 보물이 모두 임시에게 넘어왔다. 임시는 이때 커다란 재산을 모았다. 다른 부자들은 모두 앞을 다투어 사치했으나 임시는 오히려 자신의 심을 낮추고 겸손했으며 절약을 숭상하면서 스스로 힘써 농사와 목축을 하였다. 논밭과 가축도 다른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모두 싼값으로 매입하였지만 오직 임시만은 비싸고 우량한 것을 매입하였다. 그들 가문은 몇 대에 걸쳐 모두 커다란 부호로 살았다. 그런데 임시 가문은 가문을 자하여 자신의 밭농사와 목축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면 입지도 먹지도 아니하고 공지인 일이 완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술을 마시거나 고기를 먹지 않도록 하였다. 이것은 마을의 본보기로 삼았고 그는 부유해질 황제들로부터 존중받았다. 변경지역을 개척할 때 교회는 이미 천필의 말 2천도의 소 그리고 1만 마리 양식과 곡식은 너무 많아 만종으로 계산하였다. 5조 7고의 날이 났을 때 장안의 열흘 봉군 모두가 출중했는데 좋은 배기를 마련하고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기 바빴다. 하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들 여러 봉군의 보험과 봉국이 모두 관등이 있고 또 성패가 아정나지 않아 장치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도 돈을 빌려주려고 하지 않았다. 오직 무염심하는 천금을 풀어 돈을 빌려 주었고 이자는 평시 10배가 남다. 석 달 뒤 5초 7고의 날이 편정됐다. 1년 만에 무임시가 손에 쥔 이익은 원금의 몇십 배에 달했고 이로 인해 그의 제보는 관중에서 유명한 부호들과 어깨를 나란하였다. 관중 지방에 부유한 대상인 대부분 전세 집안들로서 예를 들면 전세과 전란의 그들이다. 위가 지방의 율시, 알령과 두 지방의 두시 또한 수만금의 거부였다. 위에서 소개한 사례들은 가장 특출하고 분명히 알려진 인물들이다. 그들은 모두 자금이나 공력이 없었던 사람들이며 또한 불법적 수단으로 치부하지도 않았고 모두 물자를 통해 원리를 예측할 줄 알았으며 정확하게 형세를 판단하고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여 시기의 수요에 맞춰 이익을 얻었다. 그들은 마르빈 상공업 경영을 통하여 재산을 모았는데 동시에 토지에 투자하면서 재산을 지켰다. 또 과감하고 강압적인 각종 수단을 활용하여 재물을 모으고 그런 여러 개의 왕후와 교통하여 정령으로서 모하면서 다양한 상황에 능히 대처할 수 있었으므로 기술을 갖춰했다. 진압과 금속 그리고 노동은 재산을 늘리는 정확한 길로서 부자들은 기묘한 청량으로서 승리를 거두었다. 원래 농사는 가장 무도한 업종이나 진양은 농사로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를 모았다. 도굴은 본래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전술은 그것으로 부를 지켰다. 도박은 비열한 업종이지만 환발은 도리어 이를 통하여 부를 지켰다. 행사를 하며 물건을 파는 것은 대장부하기는 천적이지만 응의 악성은 오히려 그것에 의하여 부유해졌다. 동물의 유지를 판매하는 것은 치욕을 넣게 하는 일이었지만 홍백은 이로서 천금의 이익을 얻었다. 장을 파는 일은 아주 작은 장사에 지나지 않지만 장신은 이로 인하여 재산이 천만금이 되었다. 칼을 가는 길은 보잘것없는 평방길이지만 길씨는 대개족처럼 진수성찬을 먹을 정도의 생활을 했다. 이들은 모두 하나의 일에 전력하여 비로소 부를 모을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부를 모으는 것은 어느 고정된 한 업종에 종사에만 비로소 실현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재벌은 본래 고정불변의 주인이 있는 것도 아니다. 수완 있는 자는 능히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반면 무능한 자는 가지고 있던 재산도 와야 된다. 천금을 지닌 집안은 곧 그 도시의 봉군과 비길 수 있으며 만금을 지닌 부자는 곧 왕과 같은 정도로 향유할 수 있다. 이들이 곧 이른바 소봉이 아닌가. 사정이 정확히 그렇지 아니한가. 55. 태자공자서 지난 날을 서술하여 미래에 희망을 걸다. 전욱제는 남방의 수장중에게 하늘에 관한 일을 관장하게 했고 북방의 수장 예에게는 땅에 관한 일을 관장하도록 명하였다. 당시대의 중과 예의 후손들은 여제의 천문과 백성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이는 하상시대까지 계속 이어져 그 후손들은 천지에 관한 일을 잘 처리하였다. 주나라시기의 정백유호 또한 중과 여의 후손이었다. 주선왕 때 와서 중과 여의 후손들은 천지를 주관하는 직위를 잃고 사마시가 그 직위를 받았다. 이로부터 사마시는 대대로 주나라 역사를 담당했다. 주나라 해왕과 영왕 때 사마시는 주나라를 떠나 진나라로 왔다. 진나라의 중군 수혜가 진나라로 돌아왔을 때 얼마 뒤 사마시 일족도 다시 소랑을 옮겼다. 사마시 일족은 주나라를 떠나 진나라로 갈 때부터 곧바로 분산돼 일부는 위나라로 가고 일부는 주나라로 갔으며 또 일부는 진나라로 갔다. 위나라로 간 일파는 중산과 재산을 지었다. 주나라로 간 일파는 금술 이론을 전수하여 명성을 날리는데 과인은 바로 그의 후손이다.
진나로 간 사마착은 장의와 논쟁을 벌이는데 진나라 해왕은 사마착에게 군사를 이끌고 촉을 공개하도록 했고 사마착 의지를 함락시킨 이 촉군 군수로 임명됐다. 사마척의 손자 사마건은 무안군 백기를 수행하였다. 소량은 이때 이미 그 명칭을 하양으로 바꾼 상태였다. 사마건과 무안군은 조나라 군대를 대파하고 장평에 주둔한 조나라 군사들을 생명시키고 진나라로 돌아왔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두에서 수왕에 의해서 사살되었고 사마건은 화재에 매장되었다. 사마건의 손자 사마창은 진나라의 주칠관으로 일하였다. 지시왕 시대에 과의 현손 사마양은 무신군의 부장으로 있었는데 조카를 충솔하였다. 제후들이 봉지를 받고 왕이 되던 무렵 사마왕은 원왕에 보아해졌다. 한왕이 조나라를 정벌할 때 사마왕은 현왕항해에 기순하였고 그의 본래 봉토는 한왕군으로 개칭됐다. 사마창은 무택을 낳고 무택은 장안사 시장으로 일하였다. 무택은 희를 낳고 희는 오대보에 지때 죽은 뒤 모두 공문 지역에 묻혔다. 사마이는 사마답을 낳았고 사마답은 태사공이었다. 육가학문하다. 태사공 사마답은 당도에서 천문학을 배웠고 지천 사람 양아에게 역경을 전수받았으며 또 황성으로부터 도가의 학설을 배웠다. 태사공은 근원에서 원봉에 이르는 동안 관리로 살았다. 그는 학자들이 기존 학설만을 고집하여 학술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데 대하여 대단히 곤혹스러워했고 그러나 육가학문의 노제를 논하여 밝혔다. 역의 계산은 천하는 원리 하나지만 여러 가지 사고방식이 있으며 목적지는 모두 같으면서도 가는 길은 서로 다르다고 하였다. 즉 제자백과의 학술은 모두 세상을 구하고 교육을 성공하는 동일한 목표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음양가, 유가, 묵가, 명가, 법가, 도덕가들은 모두 천하를 태평성대로 만들고자 한다. 다만 입장이 다르고 각자의 관점과 사용 방법에서 그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중점을 잘 파악하고 정확한 방향을 취하지만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하다. 나는 일찍이 음양가의 학설을 분석한 바인데 너무 많고 번잡하여 근기시하는 것이 지나치게 많아 일반 사람으로 하여금 구속을 받게 하고 많은 일에 있어 대담하게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순화추 등 사실의 운행 순시에 이맞추어 일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건 할 수 없다. 육아의 학설은 너무 강조하여 그것의 강요를 잡아내기 어렵다. 그리하여 연구할 때도 예를 들어서 추진해보아도 효과가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의 학설을 그대로 모두 따르기는 곤란하다. 음양가는 4시, 8이, 12도, 시살기마다 각각 거기에 해당하는 근기를 정해놓고 이 근기에 잘 따라 행하게 되면 번창하고 이 근기에 역하게 되면 죽거나 망한다고 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속하여하고 많이 두렵게 만다는 말이 있는 것이다. 육아는 유계로서 법도를 참고 있다. 유계의 경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서 학자들이 대대소송 공부해도 그 학설에 통달할 수 없으며 한평생을 바쳐 구명해도 그의 예절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되게 너무 강조하여 강요가 결여됐다. 예를 들어서 노력해도 효과가 적다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군신부자 관계의 예절을 명확하게 하고 후부 장로간의 정찰을 제재한 것은 어느 일가도 바꿀 수 없다. 문과 역시 요순의 도를 충성하면서 요순의 덕행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집의 높이는 겨우 세척, 흙계단을 3개뿐 모초로 덮은 집은 자르지도 않고 정리하지도 않았으면 나무로 만든 기둥은 깎아 다듬지도 않았다. 밥은 흙으로 만든 그릇에 담아 먹고 국은 흙으로 만든 그릇에 담아 마셨다. 그리고 그 진국식으로 지어밥에 콩밥을 숭국을 먹는다. 명가에서는 지나치게 세밀하게 고찰하다가 대처를 알지 못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반성하여 진실한 내용을 알지 못하게 한다. 오로지 이름에 의하여 결정됨으로써 인정에 입에되고 사람을 구속시켜 진실성을 상실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다. 도가는 무의를 주장하고 또 무소불위를 말한다. 그들의 이론은 실행할 수 있다. 다만 그들의 말은 일반인들로는 이야기를 했다. 그들의 도수는 허물을 근본으로 삼고 인순을 수단으로 삼는다. 고정불변의 형체도 없으면서 능히 만물의 정상을 구명할 수 있다. 사물에 대하여 반드시 선을 취하지 않고 또한 반드시 후에 있지도 않다. 그러므로 배로서 만물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법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은 때에 따라 결정하고 한 제도의 결정은 반드시 사물과 조화를 도모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교활한 업무가 없으며 확실하게 시기변화의 원칙을 지킨다. 사람의 성조는 정신이며 정신은 형체에 기탁한다. 정신을 지나치게 사용하게 되면 세진하고 신체를 지나치게 쓰게 되면 병이 생기며 형체와 정신이 분리되면 반드시 사망한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떠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러므로 성인은 그것을 대단히 중시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정신은 생명의 근본이며 형체란 생명의 물질이다. 어떤 사람들은 먼저 그 정신을 안정시키지 않고서 나는 천하를 다 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아버지 유한 태사공은 천관의 직무를 관장하고 민정관을 모아있다. 그에게는 천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천은 용문에서 태어나 황하 서쪽과 용문산 남쪽 등에서 농사 목축을 하는 집에서 생활하였으며 10살 때 고문경설을 이뤘다. 20살이 되어서는 남쪽으로 이륙하여 장강과 해야에 갔고 일찍이 회계산에 올라가 후예를 찾아 살피고 순임금이 묻혀있는 구이산을 조사했다. 그리고 원수와 상수를 건넌다. 다시 북쪽으로 길을 떠나 문수, 사수를 건너 전나라, 노나라의 대도시를 이르러 현재 학사대부들과 학술을 토론하고
공자가 건리 등지에 남긴 유풍을 관찰하였으며 주연 역신에서 거행된 고대 행사를 참고하였다. 이에 황제는 한나라 조정의 풍선대전을 거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태상은 일로 인하여 낙양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식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로 말하며 그는 화병으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됐다. 그의 아들 천은 이때 마침 서부 지역 토벌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길이었기 때문에 하락 지역에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태상은 아들 천의 손을 잡고 낮은 소리로 울면서 말했다. 우리 조상은 주왕조의 태사이다. 멀리 고대 요술시대의 남북정으로 일하면서 전문에 관한 일을 주관하여 공직이 회개하였다. 후대에 이르러 중대의 세매질이 나에 대해서 단절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구나. 만약 내가 태사가 될 수 있다면 꼭 우리 선조의 업을 열 수 있다. 지금의 진작께서는 천년의 대통을 이어받아 태산에서 봉신을 거행하신데 나는 그것을 수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운명이로다. 운명이 그렇게 맞는 것이로다. 내가 죽거든 너는 반드시 태사가 되라. 태사가 되거든 내가 하려던 저작을 잊지 말아라. 이른바 효도라는 의를 모시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 다음은 신하가 군주를 섬기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명성을 세웁니다. 후세에 그 이름을 떨침으로써 부모에게 영광을 나눠하는 것이 효도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천하 사람들이 모두 죽음을 치부상한 천 그가 능히 문왕과 왕의 태학을 찬술할 수 있고 죽음과 소공의 풍습과 교화를 선양할 수 있으며 태왕과 왕계의 사상을 드러내고 다시 공연을 맡음으로써 시조인 후직을 존중한 까닭으로 이룰 수 있다. 태사국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난 뒤에 사마천은 비로소 태사라인이 되어서 국가의 장수와 기록들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육정을 하다. 태상은 말했다. 나의 선진께서는 주공이 죽은 뒤 500년 만에 공자로가 태어났다. 그리고 공자가 서간 지 오늘까지 다시 500년이 흘렀다. 과연 어떤 사람이 상세를 개성하고 외진을 정리하여 위로 진출했고 시소 예학의 정화를 소화시킬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였다. 이렇게 할 뜻이 있는가? 이렇게 할 뜻이 있는가? 내가 어찌 이 역사적 지경을 사용할 수 있는가? 공자는 말했습니다. 만약 단지 빈말만 말하는 것은 쓸모없다. 차라리 춘추의 인물과 사물로서 시비득실을 증명하면 못하다. 이렇게 할 때 훨씬 정확한 관점을 나타낼 수 있다. 모름지기 춘추는 위로는 3대 성왕의 도를 밝히고 아래로는 윤리법칙을 수립하여 인간사의 기강을 판별합니다. 그것은 혐의를 분별할 수 있고 시비를 판명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머무르지 않고 이를 결정하게 합니다. 오경은 각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지러운 세상을 수습하여 태평 세대를 되돌리는 데는 오직 춘추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상왕이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와 관점이 있습니다. 저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복희는 가장 순수하고 후덕한 인물로서 역의 팔계를 만들었고 요순의 성덕은 상수에 기대됐고 후세의 예약을 만들어 그를 찬양하였다. 타왕과 무왕시대의 융숭한 공업을 후세의 시인들이 끝없이 칭송하였다. 지난 날을 서술하면서 미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7년이 지나 태상공은 일용의 화를 당하고 감옥에 갇혔다. 태사공은 탄식하였다. 이것이 나의 죄인 것인가? 이것이 나의 죄인 것인가? 몸이 훼손되어 쓸모가 없었구나. 또 냉정하게 이 생각을 말했다. 무릇 시경이나 서경과 같은 작품은 문장은 비록 짧으나 혐의가 미묘하여 어떤 의미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그라여 요임급 이래 한무제가 100년을 얻은 그에까지 상하 2000여 년의 역사를 춘추가 횡인해서 그를 마친 것을 본보기 삼아 사기 저수를 결심하여 황제로부터 시작하였다. 공기 옛날 황제는 천지를 범하다 율기왕을 세웠고 그뒤 사성은 차례대로 질서를 준수하여 각자 법도를 쳤다. 요임금이 제의를 영위하였으나 순임금은 겸양하며 받지 않았다. 제왕의 덕을 참여하여 이를 만세 이후까지 전하고자 한다. 이에 오제봉계의 제의를 짓는다. 진나라의 선조 백에는 일찍이 우임금을 보좌했다. 목공은 을을 생각하고 효에 주서 주관 병사들을 배도하였다. 목공이 죽었을 때 순장을 하였는데 시인은 황조를 지어 애도를 표했다. 뒷날 초왕과 영왕은 제업을 달였다. 이에 진봉기의 제오기를 짓는다. 진시황은 즉위 후 육국을 멸하였고 병기를 녹여 종과 억기로 만들었다. 그는 전쟁이 종수되기를 희망하며 스스로 시황제라 지칭하였으며 무리가 남용하여 전쟁을 참았다. 이세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영은 항구에 포였다. 이에 진시황 봉기 제6을 짓는다. 이것으로 제6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